봄이 오는 길목이었지만 김춘섭의 마음엔 여전히 겨울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침 6시 그는 평소처럼 자명종보다 먼저 눈을 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 포트를 올려놓고 찬장을 열었지만 텅 빈 컵 하나만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쓰던 머그잔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줄곧 그 자리에 그대로였지요. 그는 고등학생 딸 윤지와 중학생 아들 준호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반찬은 간단했고 김은 손으로 찢어 접시에 올렸습니다. 아이들은 익숙한 듯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윤지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다가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아빠, 나 이번 중간고사 망했어요. 춘섭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조용히 물컵을 들었습니다. 세 식구는 그렇게 말 없는 식탁에서 각자의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말보단 침묵이, 위로보단 체념이 익숙해진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담임 교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지의 성적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원보단 개인 과외를 권한다는 조심스러운 말이 이어졌지요. 그날 밤 춘섭은 지인의 소개로 과외 선생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명의 이력서를 훑던 중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장의 프로필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국문과 석사 졸업, 전직 교사. 연락을 주저하다가 그는 마침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오후, 현관 초인종 소리와 함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히 묶고 깔끔한 남색 코트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정하게 인사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따님 과외 맡게 되어 인사드리러 왔어요. 춘섭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 어딘가 낯익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준호는 거실에서 이어폰을 낀 채 누워 있었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았고 사진이 놓인 장식장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엔 가족 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춘섭, 지영, 윤지, 준호.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적힌 문구. 가장 따뜻했던 여름 2013년. 사진을 본 혜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미소로 돌아왔고 가방에서 교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이와 이야기만 나눠보려고 해요. 성향부터 알아야 하니까요. 춘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사진에서 혜진으로 다시 사진으로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뭔가 빠져있던 풍경에 새로운 색이 들어온 듯한 기분. 그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혜진은 수업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까지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춘섭은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문고리를 감싸 쥔 채 아주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지영아, 오늘 그 여자가 왔어. 나도 모르겠어. 그냥 좀 낯익더라. 그의 눈길은 다시 가족 사진을 향했습니다. 사진 속 지영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고 방 안에선 윤지의 교재를 넘기는 소리만 가볍게 들려왔습니다. 이날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앞으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요. 정혜진이 첫 수업을 마친 다음 날, 집안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떠돌았습니다. 윤지는 여느 때처럼 말을 아꼈고, 준호는 눈치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춘섭 역시 묘한 감정을 지우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문을 닫는 혜진의 뒷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죠. 단지 과외 선생일 뿐인데 왜 그런 잔상이 남는 걸까요? 그는 자신을 다그치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두 번째 수업을 위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윤지가 먼저 거실로 나왔고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혜진은 윤지에게 질문을 건네며 공감했고, 윤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았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자꾸 마음이 떨려요. 뭔가를 놓친 기분이 들어서요. 그 말에 혜진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놀랍도록 깊고 따뜻했습니다. 춘섭은 그 모습을 부엌에서 조용히 지켜보다 문득 아내 지영이 생각났습니다. 지영도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혜진은 준호와도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사모님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춘섭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5년 됐습니다. 위암 말기였어요. 아이들도 저도 그때 많이 무너졌죠.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말 속엔 단순한 예의가 아닌 깊은 공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춘섭은 그제야 눈을 들어 혜진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지는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 선생님 좀 다르지 않아? 그냥 공부 가르치는 사람 같진 않아요. 춘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윤지의 담임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최근 모의고사 결과가 올라갔고 무엇보다 아이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말이었습니다. 춘섭은 짧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작은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지영이 남긴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작게 접힌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 희미해진 펜글씨로 쓰인 쪽지 하나. 당신도 다시 웃어야 해요. 그래야 아이들도 웃죠.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예요. 그 문장을 읽고 난 뒤 춘섭은 한동안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고 흔들림 속에 죄책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영아, 나 다시 웃어도 되는 걸까? 그 물음은 대답 없는 밤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곧 그를 더 깊은 갈등으로 이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른 봄의 빗소리가 유난히 잦아들던 날, 춘섭은 출근을 앞두고 베란다 창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지와 준호가 등교한 뒤 그는 문득 거실에 놓인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혜진이 윤지에게 남긴 필기 노트였지요. 정갈한 필체, 세심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아래쪽. 조그맣게 적힌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오래 바라본 사람은 더 따뜻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춘섭은 평소보다 이른 귀가를 택했습니다. 혜진의 수업이 끝나는 시각에 맞춰 일부러 귀가한 것이었죠. 집에 들어서자 윤지와 혜진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책과 연필 너머로 두 사람 사이엔 묘한 평화가 흐르고 있었고, 그 중심엔 혜진의 섬세한 배려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춘섭은 주방에서 물을 마시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말을 꺼내야 할지, 그저 넘어가야 할지. 결국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혜진 씨는 예전에 지영이를 알았던 분이신가요? 그 질문에 혜진은 손끝을 잠시 멈췄습니다. 눈빛이 고요히 흔들리더니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학 시절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연락이 끊긴 뒤엔 병원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고요. 춘섭의 눈이 커졌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영 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했어요. 당신과 아이들을 멀리서라도 지켜봐 달라고요. 그 말에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춘섭은 오래 침묵했고 혜진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처음엔 단지 언니의 부탁을 지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춘섭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미묘한 기대가 얽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연민일까? 아내의 흔적을 따라온 감정이 이젠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아이들에게 간단한 독서 과제를 남기고 먼저 일어났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과외는 그만둘게요. 그 말에 춘섭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원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더 알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영이 친구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혜진 씨로요. 혜진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도 한참을 춘섭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사랑인지 죄책인지 아니면 아내가 남긴 유산처럼 다가온 운명인지 아직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밤 가족 사진 옆에 놓인 지영의 편지 봉투를 그는 조심스레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 안의 문장들이 점점 다르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죄가 아니라면 그것은 다시 시작되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춘섭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이후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윤지는 과외 수업이 끝난 뒤에도 혜진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고 준호는 늘 무심한 듯 보이던 시선을 그 여자에게 천천히 옮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업을 마친 혜진이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지가 옆에 앉아 조용히 속내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빠 좋아하세요? 그 물음은 짧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혜진은 잠시 놀란 듯 멈칫했지만 곧 차분히 웃었습니다. 윤지야, 그건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다만 너희 가족이 점점 소중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해. 그 대답을 들은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그 말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고 어른스럽게 감추려 애쓰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며칠 뒤 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춘섭의 처형, 그러니까 지영의 언니인 장순애 씨였습니다. 잔잔한 봄비가 내리던 저녁, 그녀는 큰 보자기 가방을 들고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지영이 생일이잖아요. 그냥 갈 순 없지. 식탁엔 지영이 좋아하던 잡채와 미역국이 놓였고 온기가 도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 순애는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윤지야, 준호야. 너희 그 과외 선생님 좀 이상하단 생각 안 드니? 춘섭의 손이 잠시 멈췄고 윤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는 시선을 춘섭에게 옮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지영이 죽고 나서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집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잖아. 그 여자가 정말 선한 의도로만 너희 옆에 있는 걸까? 그 말에 춘섭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애 누나, 나도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그 사람 아이들한테 정말 진심이에요. 나한테도 그렇고요. 그 순간 준호가 식탁 위에 물컵을 3개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생일에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보고 싶어서 모인 거잖아요. 준호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윤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순애는 어색한 분위기에 말없이 입을 닫았고 남은 사람들 사이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춘섭은 지영의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 안엔 자신이 알지 못했던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 언니는 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늘 내가 가진 걸 의심했으니까. 하지만 춘섭이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든 그건 옳을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믿어요. 그 문장을 읽은 춘섭은 창문 너머 봄비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순애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지영의 글은 따뜻했고 혜진의 마음은 그 어디쯤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윤지는 아버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만약에 엄마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 해도 선생님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춘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앞으로 더 깊은 파장을 일으킬 조짐이었습니다. 이제 막 튀어내려는 감정이 외부의 시선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멎은 그 다음 날 집 안 공기는 눅눅한 감정들로 가득했습니다. 장순애가 남긴 말은 윤지의 마음속에 뿌리처럼 내려앉았고 준호는 전보다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춘섭은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혜진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였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이 평소처럼 수업을 위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윤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준호만이 말없이 책상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누나 오늘 수업 안 한대요. 머리 아프다 그랬어요.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기다렸지만 윤지는 나오지 않았고 결국 혜진은 춘섭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아이들 분위기가 조금 달라서요. 춘섭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장순애가 다녀간 일 그리고 지영과 혜진의 과거를 아이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상황까지. 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너무 조심 없이 이곳에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이 가족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정말로요.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에 춘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윤지가 나왔습니다. 아빠, 나 이 선생님 계속 안 보고 싶어요. 엄마 친구라면서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아줌마잖아요. 그 말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혜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춘섭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지야, 아빠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리 단순하진 않잖니. 그러니까 아빠는 엄마를 잊은 거예요. 윤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춘섭은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그 눈물을 설명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윤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윤지야. 선생님이 너무 서둘렀던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만 수업하고 그만둘게요. 그 말에 윤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레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다들 자꾸 나한테 선택하래요. 엄마가 좋은 건 맞는데 선생님이 싫은 것도 아닌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준호가 조용히 다가와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누나의 손을 꼭 쥐고 있었고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차마 말하지 못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춘섭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조금 멀어지더라도 아이들이 나중에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제 몫이겠죠. 그리고 며칠 후 혜진은 아무 말 없이 집 앞 우체통에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춘섭 씨. 사랑은 기다림과 용서,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물러설게요. 그 대신 아이들만은 꼭 지켜주세요. 그게 지영 언니가 진짜로 원했던 거니까요. 춘섭은 그 편지를 읽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한 문장만 되뇌었습니다. 지영아, 넌 여전히 나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었구나. 혜진이 떠난 집은 낯설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남겨진 교재. 몇 권과 가끔씩 아이들이 떠올리는 웃음소리만이 그녀의 흔적을 말없이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춘섭은 그 조용함이 싫지 않으면서도 이상하리만큼 허전했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혔고 준호는 혜진에게 받던 질문지를 혼자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빠르게 익숙해지는 듯 했지만 밤이 되면
늘 누군가의 빈자리를 바라보듯 창가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윤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선생님은 다시 안 와요? 춘섭은 아이의 눈을 보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아빠가 붙잡질 않았으니까. 그 대답을 들은 윤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그 아줌마 우리한테 거짓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고마워요. 그 말은 그저 지나가는 듯 했지만 춘섭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 상담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윤지가 최근 수업 시간 중 멍을 많이 때리고 글쓰기 과제에서 반복적으로 죽음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춘섭은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곧바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마주한 윤지는 평소보다 더욱 무표정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잃은 후 애도 기간을 겪지 못하면 상실이 잠식되어 늦게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윤지처럼 조숙한 아이일수록 더 그렇죠. 춘섭은 윤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지야, 아빠가 너무 빨리 괜찮은 척해서 미안하다. 너 혼자 마음속으로 얼마나 삼켰는지도 몰랐어. 윤지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팠을 때 나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누워있고 언젠가부터 병원에 있었고 그리고 나중엔 안 돌아왔어요. 그 말 속엔 단순한 진술이 아닌 깊은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섭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저 아이의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오래도록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춘섭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혜진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윤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거야. 읽어보고 싶으면 읽고 싫으면 그냥 놔두고. 윤지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후 방문 틈 사이로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윤지가 베개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춘섭은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의 생전 가장 좋아했던 꽃, 모란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와도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지만 사랑은 또다시 피어나려는 듯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공기는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윤지는 다시 혜진이 주던 질문지들을 꺼내 공부를 시작했고 준호는 말없이 그 옆에 앉아 함께 문제를 풀었습니다. 춘섭은 아이들의 변화에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편에 여전히 비워진 공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문 앞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춘섭이 문을 열자마자 서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지영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영의 투병 당시 마지막 간병인이었던 박세진 씨였습니다. 오래전에도 가끔 안부를 전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등장은 뜻밖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지영이 생전 사진 좀 정리하다가 전해야 할 게 있어서요. 박세진은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지영이 남긴 일기 몇 권과 미처 전달되지 못한 음성 녹음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춘섭은 얼떨결에 그것을 받아들었고 박세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없어도 춘섭이 웃었으면 좋겠다. 아이들도 그 사람도 다 웃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하지 말아줘. 아무도. 그 말을 들은 순간 춘섭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세진은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혹시 지영이를 대신해서라도 그분을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지영이가 마지막까지 신경 쓴 사람은 사실 그 여선생님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눈 후 박세진은 조용히 떠났고 춘섭은 상자 안의 물건을 천천히 꺼내 보았습니다. 지영의 일기 속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혜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혜진 씨가 미웠어.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어.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나 대신 춘섭 옆에 서줄 사람 없겠구나 싶었거든. 그날 밤 춘섭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음성 녹음을 틀었습니다. 낮고 지친 목소리 속에서 지영이 마지막으로 남긴 진심이 흘러나왔습니다. 춘섭 씨, 내가 없어도 괜찮을 수 있을까요? 그 여자는 착해요. 나보다 훨씬 단단하고 따뜻해요. 아이들한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망설이지 말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니까요. 춘섭은 녹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방에서 나온 윤지가 거실로 나와 조용히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그거 엄마 목소리예요. 그래. 너도 듣고 싶니?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조용히 나란히 앉아 마지막 녹음을 함께 들었습니다. 모자의 눈시울은 함께 붉어졌고 그 밤은 어느 때보다 깊고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윤지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선생님 다시 불러도 돼요?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도 허락한 거잖아요. 그 한마디는 춘섭의 오래된 망설임을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직 끝나지 않은 봄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봄의 끝자락 흩날리는 벚꽃잎이 마당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그날 아침 춘섭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꽃을 쓸었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마당을 바라보며 그는 결심한 듯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혜진 씨, 혹시 오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그 메시지를 보낸 지 1시간쯤 지났을 무렵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네. 마침 시간이 나서요. 아이들한테 교재도 전달하고 싶었고요.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춘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익숙한 초인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혜진 씨.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집이 여전히 따뜻하네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공기 속 윤지가 방에서 나왔고 혜진을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요. 아니야, 윤지야. 그땐 당연한 감정이었어. 오히려 선생님이 고마워해야 해. 이렇게 다시 보게 돼서. 준호도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 시험인데 선생님 아니면 못 풀겠어요. 혜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엔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지나 춘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지영이 마지막 말을 들었어요. 혜진 씨를 믿으라고 했더군요. 혜진의 눈가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춘섭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 아직도 죄책감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사랑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쌓여가는 거라는 걸요. 지영을 잊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랑 위에 새로운 시간을 쌓고 싶어졌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 속엔 눈물과 미소가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말 지영 언니가 가장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오래 기다렸던 말이에요. 창밖에선 모란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춘섭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고 혜진은 그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윤지와 준호는 방 안에서 몰래 거실을 훔쳐보며 속삭였습니다. 누나, 진짜 선생님이 우리 새엄마 되는 거야? 몰라.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젠 엄마가 허락한 것 같아.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감쌌고 집 안에는 오래도록 잊혔던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창문을 여니 봄바람이 들이쳤습니다. 모든 상처는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그 바람은 분명 새 계절을 알리는 숨결이었습니다. 늦게 피는 봄. 그러나 그 봄은 누구보다 깊고 단단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늦게 피는 봄 하지만 사랑은 꼭 피어난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앞으로도 더욱 감동 있는 스토리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